안녕하세요. 저는 40살 그리고 아내는 38살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5년이 넘었네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병간호와 회사 일까지 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제 아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7년 전 저희는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저의 아내는 딱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선명한 콧대, 큰 눈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사랑에 빠졌고 서로의 마음 또한 너무 잘 맞아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 나를 사랑하는 그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혹여나 다른 남자들이 넌 보고 가로채지 않을까? 그래서 전 연애 2년 만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워낙 자식 일에 프리하신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내를 대하는 행동을 보며 내가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며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장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버님과 아내의 언니,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처형이 외국에 나가 있던 관계로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장인 어른께서는 제가 싹싹하고 딸을 많이 아껴줄 것 같다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에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여 꿈만 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명절 저희 식구들은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가기에 국내에 없었고 명절이 끝난 후 제가 저희 회사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관계로 저희는 이번 명절을 아내의 친정에서 보내기로 이야기를 한 후 장인어른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아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 계셨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도 뵙지 못해 그 자리가 처음 뵙는 자리라 바짝 긴장하여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안녕하세요. 장인이 이번에 공공이랑 결혼한 내 제부다. 그런데 처형은 저를 한번 쓱 흘러보시곤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순간 제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어? 아내는 아니야. 언니가 원래 낯가림이 좀 심해서 그래.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후 곧 저녁이기도 하고 장인어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밖으로 외식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좋아하며 장인어른께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며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처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처형이 같이 대화를 하러 나오시는 줄 알고 처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내와 장인어른께서는 보시지 못한 것 같아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처형이 방금 나가신 것 같은데? 장인 아마 선약이 있을 게야. 아내가 언니 원래 집에서 밥 잘 안 먹어.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장인어른께서도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하니 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외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으나 저는 명절이 끝날 때까지 처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저희는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일상생활이 바빠 멀리는 못 가더라도 주말에는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등산도 하며 국내 여행을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여느 때처럼 저희 부부는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와이프와 저는 산 정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해가 다질 때쯤에야 하산하기 시작했죠. 너무 늦게 출발을 하여 하산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소나기까지 와 저희는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했던 탓인지 제 아내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을 쓸 수도 없었고 급하게 구급대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떨어짐과 동시에 신경손상으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 사실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거동을 할 수 없는 아내의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저는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신경을 자극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장기 입원을 해야 했고 연로하신 장인어른께서 홀로 낮에 아내를 간호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어 저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장인을 도와 아내를 간병해 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장인어른과 간병인이 그리고 퇴근 후에는 제가 병원에 찾아가 아내의 온몸을 마사지해주며 제발 움직여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히 병원비 또한 많이 나오게 되었고 저 또한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많이 들고 제 몸이 힘들어도 와이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기에 지극정성으로 아내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애를 가진 며느리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참아하지 못하는 많은 함축적인 말과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어른께서도 계속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간간히 통화하는 수화기 너머의 깊은 한숨 속에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몸이 불편한 장인어른께서도 정말 막막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해외에 나갔었던 처형이 돌아와 아내의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처형은 누워있는 아내를 온기 없이 쳐다보곤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에요? 어다니. 아빠도 언제까지 동생 간호할 수도 없고 이제 곧 퇴원이라고 하던데 동생 간병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직 퇴원까지 시간이 있어서 차차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아직 간병인을 안 구했단 소리네요? 네, 그럼 그거 제가 할게요. 처형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대신 한 달에 400씩 주세요. 저는 갑작스런 처형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제가 일을 쉴 수도 없고 그래도 남보다는 가족인 처형이 간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퇴원날 처형이 아내의 병실로 찾아와 아내의 짐 싸는 것을 도와준 뒤 같이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처형과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처형은 항상 일찍 일어나 제 아침을 만들어 식탁에 준비해주시곤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전 처형이 만들어준 아침을 먹은 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약값과 처형에게 드릴 돈을 마련해야 했기에 회사에서 야근과 출장을 닥치는 대로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처형, 이번 달 25일이죠? 저도 요즘에 많이 힘들지만 처형도 많이 힘드실 테니 주말에는 친구분들과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싸드시라고 조금 더 넣었어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네, 고마워요. 하지만 처형은 주말에도 아내의 곁을 비우지 않았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러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휴가 시즌이라 그런지 회사에선 야근과 출장이 많이 줄었고 저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일찍 퇴근을 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그런지 집에는 처형이 안 계셨고 저는 저녁거리를 준비하러 마트에 가셨나? 생각하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변을 봤는지 방 안에는 온통 지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와 비닐봉지를 찾았고 때마침 처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있는 저를 본 처형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일찍 왔네요? 네, 오늘은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아내가 변을 본 것 같아 비닐봉지가 필요한데 어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모처럼 제가 일찍 왔는데 제가 할게요.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제가 한다니깐요. 아, 네. 저는 처형의 행동이 의아했으나 같은 여자로서 동생의 저런 모습을 감싸주고 싶었나 보다 생각하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처형의 행동은 점점 수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처형은 점심시간마다 제게 전화를 걸어 제 퇴근 시간을 물어봤고 출장이 있을 때에는 몇 날 몇 시에 오는지 변동사항은 없는지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점심시간마다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변한 처형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단 생각에 전날 휴가를 내고 다음날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와 아파트 입구에서 처형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한껏 꾸민 처형이 집을 나왔고 저는 처형의 눈을 피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제가 출근했을 때와 다른 점이 없었고 집안을 싹 흘러본 뒤 저는 아내가 걱정되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저번처럼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또 변을 봤나 싶어 아내를 씻기기 위해 아내를 들쳐업고 화장실로 갔고 욕조에서 아내의 옷을 벗기고 아내의 몸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씻긴 건지 아내의 몸에 욕창이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처형은 저렇게 아내를 방치하고 자신의 볼일을 보러 외출을 한 뒤 제 퇴근 시간대에 맞춰 집으로 귀가해서 아내를 간호한 척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아내를 씻기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아내를 씻기고 옷을 입힌 후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형, 어디세요? 잠깐 마트 왔어요. 왜요? 저희 얘기 좀 하죠.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통화를 마친 후 30분 뒤 처형이 집으로 들어왔고 먼저 와 있는 저를 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잠깐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시죠. 저는 처형을 데리고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아내의 옷을 벗긴 뒤에 아내의 몸 상태를 처형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형은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을 하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런 처형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아내는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당신은 한껏 꾸미고 나가요?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고 제 아내의 언니입니까? 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그런데 처형이 하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요? 나 얘 배다른 언니요. 얘는 우리 아빠가 바람펴 낳은 내 배다른 동생이고. 저는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자기들도 더럽고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제부한테 말을 안 했나 보네. 말 그대로 얘는 우리 아빠가 외도에서 밖에서 낳아온 애라고요. 이 사실을 안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내에게 복수한 거다. 이겁니까? 그렇다고 이 행동이 정당화된다 생각하세요? 안 될 건 뭔데? 아빠가 얘 데리고 들어온 날부터 우리 엄마는 집 나가서 소식도 없고 아빠는 우리 엄마 찾으러 나가긴커녕 얘네 엄마 데리고 들어왔어. 세상이 나를 등질 때 모두를 영원히 자기 편일 가족이 있는데 나만 그 가족이 없었어.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그래도 그건 아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만약 처형이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요? 저와 처형은 감정이 격해져 점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워만 있던 아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저와 처형은 아내의 목소리에 너무 놀라 말다툼을 멈췄고 저는 괜찮냐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말할 수 있겠어. 저는 아내가 편히 말할 수 있도록 침대에 등받이를 올려주었고 아내는 우리가 한 대화 내용을 다 들었는지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어서.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언니가 지금까지 외로웠던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아내는 흐느끼며 처형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형이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라고 매몰차게 답했습니다. 아내는 처형을 보며 더 서럽게 울먹였고 언니는 내 언니이고 나는 언니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만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후 아내의 말을 끝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에 정적만이 흘렸고 잠시 뒤에 정적을 깨고 처형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후 처형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저지른 처형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도 아내의 뜻에 따라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아내는 지속적인 관리와 통원 치료를 통해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해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어제 제 아내의 생일날 장인어른께 잠깐 볼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퇴근 후 제 아내를 데리고 장인어른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아 장인어른과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장인어른께서는 제 아내에게 하얀 봉투를 주시며 네, 언니가 주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봉투를 받아 장인어른의 집을 나왔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봉투에는 그동안 제가 처형에게 드렸던 6개월간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봉투의 뒷면에는 그동안 미안했어, 생일 축하해라는 말이 간략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봉투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그리고 상처로 서로의 마음에 닿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앞으로 이 둘에게도 웃으며 얼굴을 마주할 날이 찾아오겠지요. 내년 제 아내의 생일에는 처형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그리고